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우리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제 네 번째 인사입니다. 겨우 네 번째 인사인데 저의 필살기 정말 보여드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학원 측에서 저의 영순한 연기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몇 번의 첫인사 강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존재감을 드러내었는데요. 네, 이게 연기 또 수강생들이 이미 수강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정말 고무적입니다. 저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88이 기호라고 했습니다. 네, 이 힘이 팔팔거립니다. 뭔가 빨리 연기, 영순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부지불식간의 상식을 하나 추가하셨죠? 저의 별명 88225. 1988년 2월 25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 시행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처럼 우리 아주 어려운 행정쟁송법, 저 별명 하나로 이렇게 상식을 추가했는데 저의 집사람 얘기, 저의 아들 얘기, 기타 등등 신변 잡기적인 얘기를 막 듣다 보면요, 답안지가 써진다고요. 네, 어느 정도 간파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저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수강 신청을 하셨겠죠. 아직 교재도 안 나왔습니다. 네, 아직 제대로 연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강의를 수강하신 이 여러분들께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필살기를 연기 때 보여드려야겠죠? 네,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연기 때 좀 모자란 거는 1기 때 보충하고 1기 때 모자란 거는 2기 때 보충하면 됩니까? 행정쟁송법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기 때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언제 보충하시려고요? 1기, 2기 갈수록요, 행정쟁송법 한 과목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과목에 치이다 보면요, 행정쟁송법 제대로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다른 강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연기 때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거의 행정쟁송법의 8, 90%는 다 끝내놓고 이제 거기에 복습 플러스 추가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래야 행정쟁송법만큼은 도사가 될 거고 고득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문 강의 시작입니다. 혹여 저의 수험생 여러분들 처음 인사드렸다라는 취지에서 첫 인사 강의라고 해서 행정쟁송법에 어느 정도는 맛을 보았습니다. 그 강의 혹여 수강하지 않으셨다면요,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플러스에 오늘 입문 강의까지 라고 한다면 간혹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기 전까지 뭘 공부 좀 해야 될까요? 그죠? 노동법 공부하는데 병행해서 행정쟁송법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솔직히 저의 강의를 듣는다면요, 네, 연기 강의 들으면서 복습만 잘 하신다면 됩니다. 지금은요, 또 첫인사 강의나 오늘 하는 입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다면요, 행정쟁송법 쉽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강의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합격의 8R은 자신감이라고요. 그쵸?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네. 그렇다면 또 그 믿음, 어떻게 본다면 스스로 공부하는 독하기 힘들다 보니까 강의의 힘을 빌리는 거죠. 강사에 대한 또 믿음도 정말 또 합격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죠. 예, 그 믿음 때문에 아마 제가 연기 시작하지도 않았고 공인노무사 첫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몇 짧은 강의를 듣고 저의 강의를 수강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그 믿음을 정말 합격에 대한 신념으로 바꿔드려야겠죠. 그리고 합격의 결과가 나와야겠죠. 네, 제가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입문 강의도 잘
듣고 자기의 것으로 한번 소화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들어볼까 라는 아니란 태도로서 듣는다면요, 뭐 별 얻어가는 거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저 사람 말이 진짜 믿을 만한 말인지, 혹은 우리 한자로 쓴다면 이거죠, 나중에 배신 때릴 말인지, 그쵸? 이게 등진다 이런 거죠. 네, 배신 때릴 말인지 잘 간파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합격에 대한 믿음 확실히 심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또 이제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한번 또 입문 강의 출발해 보시죠. 자, 우리 첫인사 강의에서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범위 한정이 또 중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종류가 10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 2가지가 문제되고 이 2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지 라고 한다면 범위 한정이 돼서 머릿속의 기억도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10개가 있는 건지 12개가 있는 건지 그 중에 몇 개가 문제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답안을 쓸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입문 강의니까 했던 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행정법. 우리는 행정쟁송법인데 아니 다들 국가고시에서 시험 보는 행정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줄인다면 행정조직과 그리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과 그리고 이러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되었다면 그러한 권익을 구제해주는 법, 이것을 통칭해서 행하는 일컫는 말이 행정법이다 라고 얘기했었었죠. 그죠? 네, 이런 거는 뭐 안 외워도 됩니다. 누가 어떤 조작구 뭐 이렇게도 외우기도 하는데 이게 행정법, 행정조직과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구제에 관한 총체, 이게 행정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 쓰니까 잘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그리고 이 관계가 바로 행정법 관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문 강의 자료에 이제 하나하나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행정청과 각 국민,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어떤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행정작용이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행정작용을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서 규율해 놓는 법들, 이런 게 행정법인데 만약 이러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갑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때 권익을 구제해주자라는 법.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더라 라는 거죠. 이 2개를 합쳐서 행정쟁송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죠. 네. 그런데 우리 권리구제에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갑에게 어떤 작용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이런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 우리는 지금 민사법원에 제기하고 있어요. 실무상. 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국가배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 결과제거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얘네들은 손해전보제도, 얘네들은 행정쟁송제도, 이 2가지가 구제의 다주. 그런데 우리 국손 결부, 국가 손실과 결부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튼 손해전보제도는 이 4가지예요. 그런데 해당되는 살짝의 부분, 특히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결과제거 청구, 자, 얘네들은 우리 시험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국가배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행정법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행정법이더라. 그리고 행정법 교과서 편제대로 본다면 우리 행정법 서론이라고 시작해서요. 제일 처음 행정법 서론에서 시작합니다. 행정법 서론 제1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행정법 서론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방금 설명한 것들. 행정법이란 이런 거더라. 행정이란 또 이런 거더라.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러한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규율하는 최고 규범은 법치행정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다스립니다. 법치. 우리 민법은요. 자치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일반 국민들끼리 서로 의사 합치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면 돼요. 하지만 행정법은요. 한쪽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다 보니까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법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다스리는 대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칙. 이게 행정법의 대원칙입니다. 네, 법치행정의 원칙. 자, 그렇다면 이런 게 설명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행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사법원, 형사법원 이 법원이 아니라 한자로 쓴다면 법원요. 법의 근원. 이렇게요. 대표적인 게 성문법 이거예요. 그렇죠? 법전에 적혀져 있는 법들. 그런데 행정법은요. 불문법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유는 법전 찾아봐도 우리 행정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또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거다 보니까 헌법에서 도출된 불문법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네, 이런 게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행정법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런 불문법의 대표적인 원칙들이 뭐가 있냐? 이들을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평 잘하는 신부님 계십니다. 비평 잘하는 신부님. 비평만 합니다. 늘 투덜투덜. 자, 이 5가지 원칙입니다. 읊어만 보겠습니다. 지금 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소송에 있어서의 본안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저번에 도표도 그렸죠. 네, 본안 전 판단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 검토는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도 우리 범위 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요건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 지금 복습이죠? 첫인사 강의 때 했었던 내용들 복습입니다. 6가지가 뭡니까? 자, 본안 전 판단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점심 먹고 담배 피기 전에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원 판사는 담배 대신 뭘 핀다고요? 대원소. 따라서 소송 요건은 대원소 피기 전에 해야 됩니다. 6가지.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원소, 피기, 제소기간, 행정심판, 취주의 6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중에 뭐가 문제되는구나.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소송 요건이 문제되는 건데, 자,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은 대원소 피기전을 갖추어야 돼. 그런데 출제자가 내신 그 문제에서는요, 대상적격하고 원고적격이 문제됩니다. 대상적격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문제되는데 대상적격이 존재하고, 원고적격은 이런 것이 문제되는데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적법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야 된다고요. 그죠? 즉, 우리는 뭐가 있고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우리 행정법 법원이라고 하는 비평자 신부 이 5가지에 위반하면 이것도 뭐라고 하냐? 위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비평 잘하는 신부님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법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비례의 원칙이죠.
네, 우리 비례의 원칙 내용 뭐 답안지에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례의 원칙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대학교 뭐 나오면서도 비례의 원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비례의 원칙이 뭐냐? 이것도 간단히 한번 상식스럽게 한번 설명해 보죠. 네. 비례의 원칙이란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할 비용을 벌고자 새벽 인력 시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면 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배, 어떤 사람은 미장, 어떤 사람은 페인트 뭐 이런 거요. 보세요. 또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뭔가 외워집니다. 또 이것도 하나 주관식 암기 비법스럽게 또 한번 맛보기로 한번 비례의 원칙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다. 근데 비례의 원칙이 뭐냐? 인력시장 얘기. 근데 겨울철에 일당 10만 원 벌려고 새벽부터 나갔더니 눈이 펑펑 내립니다. 나의 주특기는 페인트공. 근데 눈이 오니까 페인트 밖에 외벽에 칠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공쳤구나. 그런데 갑자기 인력시장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목수할 사람 없냐? 오늘 갑자기 실내에서 목수가 한 명 비네. 목수할 사람 하니까 이 페인트공이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수할게요. 제가 오늘 목수할게요. 페인트공이긴 하지만 제가 목수일도 잘합니다. 비례의 원칙은요 이겁니다. 목수 합비유. 네. 제가 목수 합비유. 답안지 써야 되잖아요. 우리 법전에 있는 내용들은 법전을 잘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법전에 없는 내용들은 써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거든요. 자, 비례의 원칙이란 목적과 제일 쉬운 말.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살붙이면요. 일정한 행정법이니까 행정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비유, 합리적 비례관계 유지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거라고요. 이게 비례 원칙의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거라고요. 네. 암기까지도 제가 책임지고 있죠. 그죠? 네. 목수, 합비유. 이게 비례 원칙의 의라고요. 상식으로 또 하나 추가해 놓죠. 네. 행정 목적과 이러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이렇게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원칙. 이게 비례 원칙. 우리 대표적인 법언이 뭡니까? 비례 원칙과 관련된 것. 개미 죽이기 위해서 대포 쏘지 마라 이거예요. 개미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개미 죽이는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농약을 뿌리든지 하다못해 몇 마리 안 되면 발로 밟아 죽이든지. 근데 대포 쏘면요. 개미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거 다 죽죠. 네, 뭐 이런 것처럼 아무튼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법 서론 파트에 있더라라는 거죠.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간단히 언급해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답안지 쓸 거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제가 또 재밌게 가르치고 그리고 행정법 법학에 대한 지식까지 겸비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업무 강도 센 경찰분들, 현직 경찰분들의 승진, 그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저희 강의를 듣는 거죠. 왜? 쉽게 암기되니까. 그죠? 내 공부 시간이 조금 더 줄여지니까. 내가 열심히 암기해야 될 것도 이렇게 외우니까 쉽네? 이런 게 인식되는 거죠. 방금 우리 행정법의 대표적인 법원인 비례의 원칙. 뭐 쓸 일은 없겠지만 목수합 비유. 나중에 조카가 물으면 삼촌 비례의 원칙이 뭐야? 목수합 비유. 그죠? 아무튼 자 이런 게 행정법 서론 파트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배우는 게 이제 행정행위죠.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 중에서도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들, 이게 대표적인 우리 우일이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밖의 행위 형식, 행정행위가 아니라 그 밖의 행위들이
현대행정에서 많이 나타났다. 공법상계약, 사실행위, 그쵸? 행정계획, 기타 등등등등.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행정작용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행정행위편, 그 밖의 행위편. 이 부분 배우고 난다면 이제 행정, 행위, 처분, 함에 있어서 적정한 규율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절차. 그 다음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행정법 총론에서 배우죠. 예. 그리고 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예. 실효성 확보.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실효성 확보가 뭐냐? 이거예요. 방금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행정청이 자, 국민아, 너 이거 이렇게 하여라 라고요.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요. 즉, 예를 들어 보죠. 자, 갑, 너는 무허가로 도로변에 집 짓고 살고 있네. 철거해. 철거명령. 이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에 안 따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때 뭡니까? 대신 철거해버리죠. 이런 것들 대집행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실효성 확보책 이런 겁니다. 그죠? 여기 이거의 행정작용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권리구제편이라고 해서 방금 얘기했던 손해전보 국가 손실과 결부시키지 마 이런 것들 배워요. 국가배상, 손실보상, 결과제어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손해전보. 그 다음 또 배우는 편이 행정쟁송편. 이게 우리 시험 범위죠. 여기까지가 행정법 총론입니다. 네, 우리 행정법 교과서 심심할 때 서점 가보십시오. 행정법 전체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정쟁송편만 배우지만 앞에서 배우는 각각의 내용들의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죠? 이런 부분들 수업 시간에 정리할 겁니다. 근데 대충 어떻게 정리되냐? 이런 행정행위, 그 밖의 행위들에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 소송 요건 중 대원소 피기전이라고 했는데요. 대상적격에서의 문제됩니다. 대상적격. 우리 이미 공부했다면 대상적격은요. 저의 집사람, 여동생, 처제죠? 처분 플러스 재결이더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특히 이런 처분성 인정되냐? 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 거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행정법 총론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론을 또 배웁니다. 행정법 강론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 조지공 얘기했죠? 전체 편제만 쭉 나열하면요. 이 조지공이 우리나라 공인노무사 시험 보러 왔는데 한 10번은 떨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라고 봤더니 공부 환경이 개판이야. 술 먹는 친구들 많고 핸드폰 늘 들고 다니고 늘 프로야구 기타 온갖 세계 스포츠는 다 시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조지공 공부 환경 좀 개조해보지 이렇게요. 그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요게 행정 조직범위입니다. 아까 행정법 전체가 뭐냐? 조직, 작용, 구제, 통칭하는 법들. 근데 여기가 행정조직법이에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그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법. 그죠? 요 내용은 어디서 문제되냐? 또 우리 피고적격에서 문제됩니다. 간단하게. 그죠? 우리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청 갑에게 이러한 행정작용을 하더라. 이러한 행정작용은요, 저렇게 크게 중요한 행정행위. 그 다음 조금 덜 중요하지만 암튼 그 밖의 행위. 그죠? 이런 작용을 하고 이게 작용법. 그런데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해주자. 이게 구제법. 그러면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조직법. 갑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민이 원고가 될 거고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했죠? 요 피고적격, 요 행정청과 관련해서 권한이 위임이 있었을 때 누가 피고가 되냐,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에서도 살짝 언급되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특별행정작용법이에요.
즉 특별한 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행정 작용들을 통칭한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공물, 부담, 환경, 경찰, 뭐 이런 국가개발, 그죠? 조세, 이런 것들인데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이것도 문제되냐? 이런 특별한 행정 작용이 아까도 얘기했듯 대상적 격, 즉 처분성 인정되냐,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중요한 테마들이에요. 이게 행정법 강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한정되었습니다. 아, 국가고시에서 전부 행정법이라고 시험 보는 그 과목 중에 총론, 강론, 그런데 강론은 또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행정쟁송. 요 행정쟁송의 다른 챕터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잘 포섭해 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행정쟁송이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행정쟁송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미 그렸죠. 행정청이 국민 갑에게 어떠한 땡땡 처분을 할 건데 이러한 처분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면 이러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런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배우는 법이 우리는 행정쟁송법이더라 라고 했었었죠. 네. 그리고 행정소송이 중요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에 있어서 소송과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특유한 제도들만 또 잘 안다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행정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맛보기 강의, 첫인사 강의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설명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하나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야들이 세팅되어 가고 있죠. 계속 질문하신다고요. 행정법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직 공부도 한자 안 했는데 책 한 장 들춰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행정법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다면 책 한 장 펼치지 않았지만 저게 행정법, 우리 공인노무사에서 필요한 행정쟁송법 과목은 저런 거구나, 감이 오셨죠? 네,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문 강의 자료 또 한번 펼쳐보시죠. 제일 첫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맨 위에 주관식 절대 강자라고 했습니다. 네, 강남 대치동 논술 강사보다 더 글짓기 잘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아무튼 우리 현직 경찰분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인데요. 네, 답안지 저절로 써지더라 이런 거예요. 아까도 그랬습니다. 88이기요. 하다못해 제 친구 황당민기 생각나십니까?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 당, 민, 기가 있더라. 그죠? 이러한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한데 취무부가 있더라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인문 강의 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이제 설명드릴 거라고요. 하나하나에 씨줄 날줄이 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옷을 만들 때도요, 어떤 거를 건물을 지을 때도요, 맨 처음 뭡니까? 뼈대부터 잘 지어 놓아야겠죠. 뼈대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줄도 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더 지금 이 작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쟁송법에 대한 튼튼한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필살기 아직 거의 0.01%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다음 달인가요? 이제 10월달 연기 강의 때부터 이제 필살기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거겠죠? 교재도 멋지게 나올 거고, 그죠? 네. 그래서 행정쟁송법만큼은 절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입소문이 들퍼졌지만 지금 저에게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동고동락 하시는 거죠. 저도 행정쟁송법 노무사 분야에 있어서의 첫 강의, 그죠? 다른 직렬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었지만 노무사에서는 첫 강의.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처음 공부 시작. 같이 뭔가를 이루어내셔야겠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합격을. 저는요, 내년부터 행정쟁송법 1타 강사로. 그죠? 네, 이렇게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입문 강의 첫 시간이었는데 거의 워밍업 수준에서 이런저런 말씀드렸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쟁송법 입문 강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입문 강의 자료 프린트 하고요. 또 우리 첫 시간에 저희 강의를 들으셨다면 첫인사 강의 자료도 있을 겁니다. 같이 거기에 법조문도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 네, 유사한 개념들, 그때 설명드렸던 개념들 다시 머릿속으로 복귀시킬 수 있게 자료 2가지 뽑아 놓으시고, 그리고 입문 강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표지에는 오늘 입문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표지에 적혀 있는 말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오, 진짜 그랬네? 라고, 네, 생각되실 겁니다. 네, 10분 쉬고, 우리 2페이지에 있는 이제 행정쟁송법 개간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행정쟁송법의 내용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